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네오진과학학원에서 화학 B반을 담당하고 있는 박세진 강사입니다. 네, 지금부터 지상고등학교 2023학년도 2학기 기말고사 내신분석 리포트 화학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상고의 시험 범위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학교들과 다르지 않게 4단원 전체였습니다. 그래서 4단원에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이 다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학교에서 언지가 있었겠죠. 일단 문항 분석을 해보니까 화학 반응에서 출입하는 열, 즉 짧게 얘기하면 반응열 파트의 문제는 한 문제도 나오지 않았어요. 이거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땡큐였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조금 이 문제, 이 단원 문제가 어려운 편은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이쪽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좀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이제 중화반응 문제가 쭈그러드는 게 아이들 입장에서는 조금 어떻게 보면 편안할 수가 있었겠지만 일단은 학교 시험이 그렇게 나왔으니 그만큼 중화반응과 pH 계산하는 문제에서 조금 문항수가 쏠리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지상고의 시험을 제가 풀어봤는데 시험 난이도 자체는 굉장히 무난했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예상을 하는 게 학생들 같은 경우에 조금 어렵다고 말씀을 많이 하는 게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중화반응 쪽에서 조금 문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화반응 문제들이 문항수가 많아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양적 관계 계산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럼 이제 시간 자체가 처음에 모자라지게 되고 그럼 이제 시험 문제 못 보게 되니까 체감상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지상고의 이제 중화반응 쪽 문제들은 많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문제를 쓱 봤을 때도 크게 고난이도의 문제는 딱히 존재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대부분의 중화반응 문제 역시 중간 난이도 정도의 문제들이 많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다만 조금 재밌었던 게 이 선생님들이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중화반응에 신경 쓰기보다는 조금 화학평형이랑 pH 계산하는 그 계산 문제 있죠. 그 문제에다가 좀 힘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이 대비를 할 때는 중화반응 쪽에 이제 죽어라 이렇게 대비를 했었는데 이제 앞 페이지에서 pH 계산하는 게 조금 까다롭다 보니까 여기서 조금 뒤통수를 맞지 않았을까. 그래서 체감 난이도는 좀 올라갈 수 있었지만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난이도는 정말 무난한 시험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상고의 시험을 대비를 하실 때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고3에 있는 기출 문제 있죠. 중간 정도 난이도는 일단 여러분들이 섭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문제 정도는 여러분들이 챙겨가셔야 기본기에 이제 스펙업도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는 생각을 할 때 중간 난이도 문제를 좀 어느 정도 마스터 하셔야지 최상위권에 있는 문제들의 기본기가 다져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는 확정입니다. 기출 문제를 통해서 반복학습을 통해서 실력을 올리는 것은 확정이고, 그 다음에 제가 말할 것이 지상고에는 이제 최상위권 문제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최상위권 문제는 좀 버려도 되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학생들 중에서. 근데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갈 필요는 없고요. 최상위권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항상 준비는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학습법이 주로 이제 4단원에서 아까부터 말씀드리지만 어려운 건 이제 중화반응이죠. 중화반응의 최상위권 문제를 준비하실 때는 다른 이제 중간 난이도나 아니면 다른 단원, 소단원의 쉬운 단원들만큼 문제를 풀라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최상위권 문제는 한 문제 푸는데 최소한 20분씩 걸릴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이거를 왜 이렇게 많이 풀라고 하는 겁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많이 풀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진짜로 적어도 두세 문제씩만 풀어도 여러분들 기준에서는 정말 많이 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두세 문제를 풀더라도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물론 그 두세 문제를 완벽하게 풀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근데 이제 제가 요구를 하는 것은 중화반응의 최상위권 문제가 왜 어렵냐면 관점이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래서 물론 이제 최상위권 문제가 계산을 하는 게 좀 복잡할 수는 있어요. 그런 거가 어려우니까 당연히 상위권 문제로 제가 분류를 하는 건데 애초에 문제를 읽어봤을 때 이 문제를 보고 현상에 대한 관점을 가져가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상은 이렇게 일어나는 거니까 이 관점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못하면 아예 문제를 적용하는 게 힘들어지는 그런 문제들이 상위권 문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두세 문제씩 풀더라도 그 관점을 정확하게 캐치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라는 것만 가져가게 된다면 그게 머릿속에만 남아있으면 중위권 문제를 풀 때 그걸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랬을 때 중위권 문제의 체감 난이도가 상당히 내려가게 돼요. 문제가 쉬워지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위권에 있는 문제들은 전부 다 가져가진 않더라도 적어도 하루에 2문제, 3문제 정도씩만 꾸준하게만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중간 난이도까지도 완벽하게 성립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대비하실 때는 기출문제를 정확하게 대비를 하시되 제가 얘기했던 방식대로 조금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상고 같은 경우에 좀 특이한 점이 뭐냐면 올해 있죠. 그 해에 봤던 모의고사 문제를 조금 출제하시는 경향이 있으세요. 특히 이번 4단원에서
물론 이제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전부 다 그런 경향을 보였었는데 4단원에서 특히 이번에 좀 유별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되신다면 올해 나왔던 모의고사 문제들 있죠. 물론 이제 학원에서는 수업 시간에 이게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등한시하는 경우가 조금 있는데 할 게 조금 많아서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학원에서 이제 주는 타이밍에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풀어볼만 해요. 그래야지 그때 나왔던, 그 해 나왔던 모의고사 그 그림 있죠. 자료나 그림 같은 경우가 지난번에는 당연히 없는 문제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들에 조금 눈에 익숙해지시면 시험 문제에 나오더라도 이거 봤던 것 같은데 하면서 일단 자신감을 갖고 갈 수 있습니다. 아예 안 풀어보시면 난 이거 처음 보는 유형이야. 난 잘 모르겠어. 이러면서 애초에 머릿속에서 생각을 멈추기 때문에 꼭 그 해 나왔던 모의고사 문제도 준비하시는 걸 지상고 학생들은 조금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네, 이로써 일단은 2023년 2학기 기말고사 지산고 내신분석 리포트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